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냈나요?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가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조를 알고 만들기 5번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상어 피하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코드와 엔트리봇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오브젝트를 불러와야 되겠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동물, 그리고 상어 1, 물고기, 배경에서 바닷속 2를 선택한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어 오브젝트와 물고기 오브젝트를 알맞는 위치에 놓고 크기를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자, 상어가 물고기를 향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어 오브젝트를 선택해주고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서 물고기 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몇 초 동안, 2초 동안 물고기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의 움직임이 한 번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또 물고기의 위치가 달라지면 이 상어는 물고기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만 움직이고 말겠죠. 즉 이렇게 한 번만 움직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버튼을 갖고 오고 이 안에 두 개의 블럭을 넣어 주어야 되겠죠. 이 상어가 움직임이 매번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겠죠. 왜냐면 2초 동안 물고기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계속 물고기 있는 위치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해서 이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 수를 2초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초부터 5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작위의 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1초, 어떤 때는 2초, 그 다음에 어떤 때는 5초로 이렇게 숫자가, 임의의 숫자가 나타나겠죠. 즉, 랜덤 값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물고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물고기가 우리가 화살표를 누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Q를 눌렀을 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를 눌러주고 키보드의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움직임에서 Y좌표를 10만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행화면 창을 가로를 X축으로 놓고 세로는 Y축으로 놓게 됩니다. 따라서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Y좌표를 10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Q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아래쪽 화살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기 때문에 이때는 Y좌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10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10은 아래쪽 방향으로 10만큼 내려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Q키를 가져와서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좌우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상하 방향이 아니고 좌우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X좌표를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마이너스 10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가운데가 0,0이거든요. X좌표는 마이너스 240에서 플러스 240까지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135에서 플러스 135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의 오브젝트에서 코딩을 해주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이 물고기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은 뭐가 와야 될까요? 물고기가 상어한테 잡아 먹혔을 때, 즉 우리는 이것을 닿았을 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물고기가 으악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부분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블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이라는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이 판단 메뉴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라는 부분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 참 부분에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물고기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을 때 의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상어 원이라는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 의학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생김새에 있겠습니다. 안녕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와서 이 안녕 부분을 으악 죽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2초 동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잡아먹히면 이 게임은 끝이 나겠죠. 따라서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부분을 가져오고 이 부분을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만 죽었을 때 이 물고기가 한 번 잡아먹혔다고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실행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버튼을 맨 밑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하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예, 상어가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게 움직일 때도 있고 보통 속도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게임적인 요소가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어를 물고기를 향해서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어가 점점 늘어나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상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러면 이제는 이 상어를 몇 초마다 복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을 3초로 바꿔줄까요? 3초마다 상어를 복제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 메뉴에서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3초마다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으니까 계속하기 버튼을 가져오고 이 두 개의 블록을 안에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제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복제본도 같이 상어, 원래 상어처럼 움직여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복사, 코드 복사엔 붙여넣기를 가져와서 이 부분을 넣어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복제본을 그냥 만들고 끝나면 이 복제본은 움직이지 않겠죠. 따라서 이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이렇게 물고기 쪽을 바라보고 또 임의의 숫자값 이것을 좀 바꿔줄까요? 1초부터 이번에는 좀 빠르게 3초 사이의 무작위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고기 오브젝트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물고기가 별이라는 것을 먹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별 노랑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좀 적당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물고기 오브젝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물고기가 별에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게끔 해야 되겠죠. 만일 참이라면 이거를 이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번에는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큰 별에 닿았는가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만일 이 물고기가 이렇게 큰 별에 닿았는가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브젝트가 사라져야 되겠죠. 즉 다른 오브젝트에게 그 어떤 변화를 줄 때는 신호 보내기라는 블럭을 사용합니다. 이 신호 보내기 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성 메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 신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 추가하기, 그리고 이번에는 별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획득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획득이라는 신호가 생기게 되겠죠. 다시 블록으로 되돌아가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획득 신호 보내기라는 블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획득 신호 보내기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획득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 획득 신호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별이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별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고 바로 이 부분에 획득 신호를 받았을 때 라는 부분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별을 한 번만 닿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별이 생성되고 또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또 사라졌다가 나타나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물고기가 이 별에 닿으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속성으로 가서 이번에는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추가하기, 그리고 이번에는 점수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수 변수는 모든 오브젝트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래의 기본적으로 선택된 부분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상단에 점수라는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블록으로 가서요. 처음에는 이 점수가 0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고기 오브젝트에서 큰 별에 닿았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획득 신호를 보내겠죠. 그러면 이 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료에서 점수가 10만큼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0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물고기가 별에 닿으면 10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닿게 되면 10에서 10을 더해서 20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김새에서 모양을 숨겨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숨기지 않으면 이 물고기랑 별이 계속 닿아 있기 때문에 점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별을 임의의 위치로 이동해서 나타내 줘야 되겠죠. 이렇게 0,0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별은 0,0 위치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에서 우리가 상어의 어떤 움직임 속도를 변경하는 데 썼던 무작위의 블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좌표는 마이너스 240에서 240까지 있다고 했고 Y좌표는 135에서 135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에 어떤 부분에서라도 이 별이 생성되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다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이 물고기가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여서 움직여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게임의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가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